김민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현실이 된 관리박 감염입니다. 네, 코로나19 지금 29번 환자, 30번 환자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29번 환자가 등장한 데 이어서 이 환자의 배우자인 60대 여성이 30번 환자로 이제 확진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중국 등의 이제 해외 위험 지역을 이제 다녀온 바도 없고 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와의 접촉 사실도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방역막 밖에서의 바이러스 감염이 현실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역학조사 결과 이들의 감염원이 결국 이제 특정이 안 되면 그건 이제부터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과거 동선 파악된 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서 이제 확인된 바를 보면은 29번 환자는 지난 15일에 이제 오전에 가슴 통증으로 심근경색이 의심이 돼서 동네 의원 두 곳을 거쳐서 서울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로 이제 갔다가 여기서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전인 5일부터 이 두 군데 병원을 앞서 갔던 두 군데 병원을 각각 2차례 그리고 6차례 방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예. 약국도 두 곳을 총 4차례 이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번 환자의 경우에는 서울대병원에서 8일날 이제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하고 29번 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은 병원들에 같이 방문한 이력도 같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통한 감염이 우려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한 건데 특히 이제 병원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또 각별히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29번 환자의 경우에 접촉자가 지금 114명인데 이 중에 76명이 이제 고대 안암병원에서 접촉이 됐다고 하니까 상당한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은 폐쇄가 된 상황이고 또 나머지 병원들에 대한 소독도 일단 완료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역시 이 환자가 당시에 머문 공간을 소독을 하고 담당 의료진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환자들하고 밀접 접촉했던 의료진 4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뭐 아직 지역사회 감염이다라는 판정이 내려진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두고 지금 계속 역학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만약 지역사회 감염 쪽이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방역 전략 전면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는 그간의 이 방역 활동은 좀 이 유입을 차단하고 접촉자를 관리하는 이런 전략을 주로 써왔는데 앞으로는 이 전략을 지속하면서도 이 의료기관의 감염 사례를 최대한 막고 또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그리고 조기 진단하고 여기에 이제 치료를 중요시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내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호흡기 감염병 감시 체계에 추가해서 이제 감시 관리하겠다 이렇게도 밝혔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인플루엔자 진단 및 과정 이게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19 검사도 이제 시행을 하고 이를 통해서 매주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하는지 점검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에 이제 알리는 이런 체계에 이제 코로나19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현재도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지금 의료진이 판단을 해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할 수 있게 지침을 바꾼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을 지금 주시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도 이제 밀접한 감시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한국인 탑승자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부는 어제 이제 일본 당국의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승객 중에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예. 오늘 보건당국은 현재 이제 그 공관을 통해서 이 탑승자들의 귀국 희망 의사들을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국내 이송이 될 경우에는 14일 정도 격리시설에서 관찰을 할 그럴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다른 나라들도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는 감염 의심자를 제외한 자국민 약 300명 정도를 귀국 전 세계에 통해서 이송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홍콩과 대만도 지금 전 세계를 보내는 방안을 일본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뭐 그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또 대거 발견됐죠.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탑승객 504명을 검사한 결과 99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크루즈선 탑승자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45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2,000명가량의 탑승자가 추가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확진자는 이제 더 늘어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본 정부 지지율도 폭락했죠?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들 보도를 종합을 하면 아베 신조 내각 지지율은 지금 50% 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전에 벚꽃을 보는 모임 등의 어떤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코로나19 대응 이런 것들이 미온적으로 됐다는 점이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면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고 보는 답변보다 잘못됐다고 보는 답변이 훨씬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 일본에서는 지금 병원 내 감염도 이미
감염이 이루어진 사례가 이제 나타나고 있고 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현재 이제 지역사회 감염 국면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일본 내 전문가들은 일본 내의 감염은 지금 발생 초기고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상황은 더 심각해질 걸로 보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런 상황들을 타산지석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옆 나라 중국, 일본 워낙 뒤숭숭하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마음인데 우리 국내 상황으로 보면은 너무 그렇게 불안해할 건 없다. 지금 이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력은 강하지만 또 치명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에서 안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예. 앞서 일부에서 박영선 장관도 이제 인터뷰를 했지만 이 경제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오후에 청와대에서 기재부, 산자부, 중기부, 금융위 등의 경제부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 지나치게 공포나 불안이 부풀려져서 경제 및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돼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2015년의 메르스 사태보다도 더 크게 체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 활동과 경제 활동으로 복귀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건물주들의 어떤 자발적인 상가임 대료 인하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볼 때 정부가 좀 방역이나 검역 등의 국민 안전과 보건 분야에서 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제대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도 이제 안심하고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시사위기 두 번째 항목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그래요. 어떤 얘기죠?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뭐 대립구도 이런 걸 지금 언론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는 21일 날 법무부 장관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서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를 다룰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요. 이렇게 장관이 직접 검찰 간부들과 회의를 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강금실 장관 이후에 17년 만이다.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 안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또다시 이제 충돌이 예고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 의견은 어디서 밝혔어요? 윤석열 총장은 지난 13일에 부산지검을 방문해서 비공개 직원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발언한 내용들이 16일 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검사의 일이다라면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또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이 직접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직접 심리주의인데 여기에 맞추려면 마찬가지 원리가 검찰에도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 즉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도 해야 된다. 재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네. 윤석열 총장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추미애 장관 등은 검찰의 내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수사를 하던 검사가 그대로 이제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에 이제 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추미애 장관 등의 논리인 건데요.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결재와 지휘 감독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과오를 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즉 이제 평검사부터 부장, 차장, 검사장,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이제 검찰의 결재 라인이 있고 또 2년 전에 박상기 장관 때 도입된 인권수사 자문관 제도 이런 것들도 갖춰져 있어서 알겠습니다. 있다 이게 검찰 주장이라고 합니다. 계속 논란은 이어지겠네요.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